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제주 들불축제 존폐를 결정할 원탁회의가 오는 19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26년간 제주 관광축제를 대표하며 최근엔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했던 들불축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전환을 맞게 될지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들불축제 존치와 폐지, 그 논란의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지역구가 들불축제가 열리는 애월이 지역구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찬수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은 이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는 원래 전공을 이런 식물학 쪽으로 하신 건가요? 네, 식물학 전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원탁회의를 처음에 제안하신 곳이 녹색당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청구인 대표자이기도 하고요. 청구인 대표자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존폐 논란에 있는 들불축제 쟁점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원탁회의에 올려놓기까지 녹색당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원탁회의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원탁회의를 마련함에 있어서 녹색당의 역할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주 도민 여러분이 이 원탁회의를 준비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 제주의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가 악천후나 코로나19 산불 재난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지가 꽤 되었었습니다. 특히나 기후위기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존폐 논란이 매년 지속돼 왔었거든요. 특히나 올해는 들불축제가 개최되는 그 시점이 연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3단계까지 상향 발령되게 되었었어요. 근데 제주시에서는 첫날 행사를 이렇게 강행하다가 첫날 저녁이 되어서야 떠밀리듯이 불없는 들불축제를 개최하기 에 이르렀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나 행정력 낭비나 관광 이미지 하락이나 그리고 주민 혼란 등의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더. 그래서 제주 녹색당에서는 이렇게 매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후 위기를 역행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 들불 축제가 제주의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더욱 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원탁회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그 제주도의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조례에 따라서 749분의 제주도민 서명을 받아서 수기형 정책 개발을 청구했던 것이고요. 지금 영리병원 이후에 두 번째로 제주도 수기형 정책 개발 청구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여러 가지 수기 방법 중에서 공론 조사도 있고 시민 배심원제도 있고 원탁회의도 있지만 이 중에 원탁회의라는 방법을 선정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한 11월까지 이 원탁회의에서 정해지는 내용들이 아마 대안으로 결론으로 이제 도출되게 될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럼 이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는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조례상 500명 이상만 하면 되죠. 몇 명이요? 500명.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수기형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이신 그걸 거죠?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네. 기존에 개발된 정책이 아니라 네. 이 정책 개발, 네. 말 그대로 정책 개발이거든요. 네네. 새로운 우리 도민들이 이런 도민들을 위해서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 개발 수기인데 기존 사업,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든지 폐지된 사업을 이렇게 다시 리턴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들불 축제가 이렇게 정책 수기에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들불 축제를 처음부터 네. 한 10회를 직접 관장해갖고 또 그 후에도 우리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해왔습니다. 이 정월 대보름 들불 축제는 사실 정월 대보름 들불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네. 2013년도에 어떤 이유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전에도 좀 추운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일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추운 데의 피로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당시 행정시장이 제목도 바꾸고 네. 시기를 늦춰놨어요. 나는 네. 이게 발단이 됐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했으면은 정월대보름 기간 전후를 통해서 네. 들불축제를 했으면은 이러한 축제를 개최하고 못하고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산불과는 좀 거리가 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콘텐츠도 이런 기간을 올리고 박복 연장 늦추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들불 축제가 본래에 비해서 시기를 바꾸면서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 들불 축제는 우리 제주의 전통성이라든지 한 25년 동안 21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수 있는 몰입이라든지 이 진정성 있는 축제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 축제로 이렇게 지정을 한 4년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2005년도 예비 축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우수 축제, 유망 축제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2019년도에 관광 문화 축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부에서도 이 관광 문화 축제로 지정을 할 때는 뭐 컨텐츠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관광 충분히 고려해서 네. 모든 걸 고려를 해서 네.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올해도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축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축제 이렇게 수기 과정에서 좀 문제점들은 걸러내고 원래의 축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고 의원님께서는 들불 축제를 수기형 정책 개발로 청구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원래 취지대로 정월 대보름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네. 수기형 정책 개발로 청구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그 뭐 정책 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수기 방법을 선택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견이 좀 있다라는 거를 부순정 위원장님,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데 이제 토론에 나오는 것은 수기형 정책으로 결정된 것에서 존중을 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수기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심의 대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조례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잖아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정책 개발에 그렇죠. 참여할 수 위원장님, 있는 지금 장을 뭐 열어야 그걸 하는 논할 것이 사항은 아니고 그 조례의 목표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아닐까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그 도의회 의원으로서 네. 이 조례도 좀 자문도 받고 또 결정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하고 네. 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들불 축제가 어떤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지향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 지금 수기형 정책 개발 청구가 돼서 심의위원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예. 개인적 의견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다 본다 이런 그렇죠.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고 의원님께서는 현재 들불 축제가 변화해서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들불 축제가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 20년 동안 이 블로키가 제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제일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시겠지만 들불 축제 1997년 1회 북제주군 시절에 시작됐습니다만은 2000년 이후에는 새별 흐름으로 축제 장소를 고정한 이후에는 강풍으로 블로키가 연기되거나 구제역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폭설로 연기되거나 뭐 우천으로 연기되거나 코로나로 취소되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10회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제가 위원장님, 카운팅을 이 해봤는데요. 정정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들불 축제를 우리 북제주군 당시에는 10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몇 년에 처음 시작했다고요? 97년 97년. 했는데 이상 없이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정상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눈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셨죠? 눈 내렸죠. 석유를 뿌렸죠. 아니 비가 올 그거는 때 또 어떻게 다음 하셨죠? 문제고 그것은 어떤 방법론이고 어떤 개최를 하기 위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하고 다음에 이제 이게 통합이 되면서 제주시 행정시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넘어오면서 뭐 구제역 당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구제역이라든지 그 코로나 네. 이렇게 해서 3번을 못했어요. 네. 그 이번에 그 개최 시기에 그 우리 이 타시도에 산불 조심. 산불이 네. 너무 이 상황이 들불을 붙일 수 없는 이런 또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저는 이 축제의 어떤 근본적인 그 어떤 개최를 못한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축제 일정을 바꿨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일정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 개막식을 못 한다거나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그것은 가급적이면은 제가 쭉 지켜봤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건 뭐 네 자료를 번에 확인해 걸쳐서 보시면 아실 그 수 네 번에 걸쳐서는 네. 좀 그리고 제가 마저 이루어진 말씀을 것은 아니다. 전해드려도 된다면 예. 환경적인 문제를 마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적인 문제는 네. 조금 이따가 좀 더 토론해 그런가요? 보도록 하고 네. 우선 두 분이 지금 너무 처음부터 뜨거우시니까 이렇게 가야 우리 도민들도 시청자들도 네. 좀 판단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주제별로 조금씩 쟁점을 짚어보도록 네네. 하고요. 우선은 고 의원님은 지금 유지하자는 쪽, 부위원장님은 폐지하자는 쪽이신데 김찬수 소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들불 축제를 계속 존속시킬 거냐, 네. 아니면은 폐지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 쟁점화돼 있다 하는 상황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저 부순정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들어보면은 이것을 폐지해야 할지 존속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그 딱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수적인 좀, 네. 문제가 음. 주로 그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음. 예를 들자면은 뭐 앞으로 또 계속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 옛날에 우리는 이게 방해불을 놓는다 그런 거라나 수다에 그래서 방해불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학적으로 아니면은 기후 변화 시대의 탄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어떠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에 되살려서 발전 방향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측면에 뚜렷한 그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심지어 21회까지 오면서 몇 번 정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그 서로 다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기형 정책 개발이라는 과정을 앞으로 거치시겠지만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연 뭘 근거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해야 할 건가? 네. 이게 좀 뚜렷하지 않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좀 이해가 좀 쉽게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좀 판단하기 편하게 좀 근거를 좀 제시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후에 토론에서 그런 많은 근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생태적인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를 좀 언급하셨는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들불축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쪽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들불축제가 맞냐. 그리고 생태위기 시대에 들불축제가 맞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을 놓지 말자 하는 이야기는 탄소를 공중으로 배출하지 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산화탄소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방해불을 놓고 있는 저 새별 오름에 연간 탄소가 얼마나 저장되고 있나. 과연 저게 저탄소 정책에 상당히 해가 되고 있나 도움이 되고 있나. 네네. 우선 그 현황에 대한 제시가 좀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불을 놓았을 때 그 탄소가 과연 저장된 건 얼마였으며 얼마가 공중으로 배출이 되나. 네. 예, 이것은 사실 우리 도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다른 상쇄하는 그런 정책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다. 또 하나는 종다양성 문제거든요. 네. 보통 보면은 폐지하자는 측 입장에서는 거기에 불을 놓게 되면 여러 가지 식생이 파괴되고 또 벌레라든지 이런 그 많은 종들이 피해를 받아서 종다양성을 저하시킬 거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 어떠한 종들이 피해를 보고 역으로 불을 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들이 더 많아졌다. 그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이러한 것들도 그냥 막연히 우리는 추정을 해서 그럴 거다라고 해서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이야기할 따름이지 실제 측정하거나 조사한 결과는 없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문화적인 측면 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좀 이따, 우선한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생태적인 네. 측면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우선 김 소장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고연 어떻습니까? 네, 우리 김찬 소장님 같이 이렇게 패널로 참여를 해서 또 토론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뭐 저야 행정적으로는 잘 알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김찬수 소장님이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찬수 소장님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자는 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탄소를 배출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은 뭐 아직 그 측정된 바는 없지만은 저기가 순수하게 목장용지거든요. 100%. 네? 그 오름 전체가. 그 중에서 우리가 불을 태운 것은 11,000평방미터, 축구장 3.5배 정도예요. 면적을 2-3시간 정도에 걸쳐서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걸 가져가지고 우리가 탄소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초지조성이 본래 해야 되는데 그 들불 축제를 위해서 억새라든지 자풀을 연날 원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글라스 씨를 구하지 못해서 쇠골리죠. 그다음 억새, 여러 가지 자풀들을 키워서 자연적으로 소를 먹일 수 있는 초지로 그 목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탄소가 얼마 나온다 이런 것을 저는 논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소를 방목하지 말라는 말과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축제가 이게 뭐 며칠 그 불을 태우고 이렇게 헤엄치면은 탄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한 3시간 정도의 11,000평방미터를 태우는 걸 가져가지고 논하는 것은 좀 우리가 시대적으로 맞질 않다 저는 생각이. 그런데 네. 그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불을 놓고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천에도 포구에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 때도 불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석유를 쏟아부어서 오름 전체에 불을 놓았었고, 그리고 그게 뭐 2016년 악천후에 뭐 석유 쏟아부는 얘기는 보도자료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비판이 있자 이후에 화약과 폭죽을 사용해서 오름에 불을 놓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화약 사용량이 2.65톤이에요. 거의 3톤에 가까운 화약을 사용했고요. 2021년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들불축제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600개의 폭죽을 사용하고 화약을 1,000kg이나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과연 환경에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탄소 배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 3시간 정도 불타오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무슨 영향이 있겠냐가 아니라 특히 아니라 3월에는 미세먼지가 네. 심각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뭐 놀지도 못하는 그런 미세먼지가 심각한 시기거든요. 그런 이 시기에 맞춰서 들불 축제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 배출을 한다는 것은
탄소 없는 섬을 추구하고 있는 제주의 정책과도 맞지 않거니와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제주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이나 생태적 그 감수성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어쩌면 오히려 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좀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대가 변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잘 싶은 알겠습니다. 것이죠. 저도 뭐 네. 그런데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동참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뭐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죠. 네네. 우리 아까 석유를 뿌렸다. 지금 그 축제라는 거 추진해 놔가지고 이 달집에 석유 또는 신나를 뿌려가지고 처음에 불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한 거 맞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쏘아 묻었다 하는 과장된 얘기는 좀 저는 맞지 않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당시만 해도 총과장 또 문화관광 과장 그 차원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 외국의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인사들을 초청해 놔가지고 어떻든 축제를 개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 제주도는 바람이 셉니다. 연기라는 게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하면서도 거기에 한 20만 명이 모여도 들불로 인한 연기가 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입막은 사람이 없어요. 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순정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도민들이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거기 뭐 연기가 우리 마시나? 저는 연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연기를 마실 수가 없고 그다음에 바람에 이렇게 공기보다 무거워서 다 날아간다는 거고. 네, 그럼 일단 네.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입장차가 좀 분명히 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소 방목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새별호름에서 요즘 또 소를 방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들불 축제를 위해서 그 목장용지인데 초지조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소가 없는 없죠. 그건 왜냐하면 예. 우리가 임대 주지도 않고 그 목장용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예. 그 소장님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쪽에선 새별오름의 어떤 생태적 가치나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시고 한쪽은 지금 그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예컨대 새별오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이 초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매년 불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생태가 변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그 탄소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네네. 다 맞는데 그 원래 그 IPCC라고 국제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르면은요. 네. 그쪽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지금 상태의 그 억새밭을 우리가 불을 놨을 때 탄소 배출은 거의 그 제로로 판정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1년생 이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떨어져서 낙엽이 됐든 이런 그 새 같은 거, 억새 같은 것이 됐든 간에 이것은 당년에 썩어서 다시 썩는다는 얘기는 다시 공중으로 그 탄소가, 유기탄소가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불을 놓게 되면 일시에 날아간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완전 제로는 아닌 게 지하부가 한 50% 있습니다. 이 억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반대측 말씀처럼 이게 제가 봐도 그 뭐 장작이라든지 여타의 그 보조제를 그 재료를 엄청나게 투입을 하거든요. 그 장소는 가보면 토양의 씨앗이라든지 토양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죽어가지고 그 귀하식물만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지금 불을 놓지 않고 어떤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 인근의 화렵수림처럼 나무가 많이 들어오고 숲이 될 겁니다. 뭐 50년, 100년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국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빨리 숲을 만들기 위해서 조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네. 소위 말하면 방치해서 놔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오름을 조림을 해서 숲을 만들 것이냐, 그냥 초원을
볼 유지할 것이냐. 것이냐. 네. 그것이 경관적 가치가 있냐, 생태적 가치가 있냐. 음. 근데 예컨대 내가 이제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거는 지금 위쪽에 있는 것은 개취라고 하는 식물인데 우리 네. 그 제주도에만 납니다. 이 특산 식물. 특수한 식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그 새별 노름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만약에 불을 놓지 않게 되면 이 식물은 사라집니다. 완전히 지구상에서.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그 핏뿌리풀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중앙아시아에서 제주도까지 이 목초지에만 나옵니다. 이 유목을 하거나 목축을 하는데 그다음 요 위에 것은 이제 한라 황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불을 놓지 않으면 거의 영속성이 사라집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그 자주개자리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종은 인위적으로 간섭을 해가지고 목축을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식물이에요. 이게 네. 제주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건가요? 네, 생태학적으로는 그 대신 엄청나게 많은 종류, 많은 개체들이 또 다른 종들이 사라집니다. 네. 여러 가지 동물의 알이라든지 토양동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면서도 영향평가가 되어 있는 데이터는 없다. 제가 네, 그런 네. 제가 먼저 좀 얘기.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대타기 먼저 듣고 또 말씀하시죠. 예. 이거 저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학술 네. 자료나 뭐 환경단체 자료만 있을 줄 알았더니 반갑게도 2003년도 국제주군에서 예. 들불축제 새별로는 합동 생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뭐 제주 임업시험장 연구원님, 한라산 연구소, 한라수목원 연구사, 뭐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공무원 등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런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뭐 3년마다 하기로 했다라고 했지만 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이후의 자료들은 2004년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과 대학원 뭐 논문이나 생물학과 논문이나 이런 데서 좀 발견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운동연합에서 2007년 들불축제 끝나고 나서 4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생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실시해서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불로키가 식물의 생장 및 다양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특히나 새별 오름에서 건조한 시기에 이렇게 불을 놓았을 때 지표면의 구엽이 오래된 낙엽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토양의 건조를 너무너무 가속화시키고 일부 지역의 토양 침식까지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인화물질 투입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진짜 많은 양의 인화물질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표면의 사막화까지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생물종 다양성이 뭐 유린된다거나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관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행정에서는 단 한 번도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그걸 막 것이죠. 하도록 하면 되겠네.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오른보존위원회에서는 하자고 했었죠. 얘기를 좀 그런데 그 하겠습니다. 부분은요. 우선 그 네네. 부분은 네, 제가 제가 좀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 첨언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산림청의 기관에 근무할 때 어떤 측면에서 누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은 기관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종의 유입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 부정적 측면은 많이 영향 평가이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탄소의 배출이라든지 생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가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종들을 앞으로 영속적으로 제주도에 살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그거는 없더라도 울창한 숲이 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이 논의하는 사람들이 나는 숲이 굉장히 우거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에 찬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아까 네.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순정 위원장님께서 이 폭죽, 불꽃놀이, 화약을 많이 했다는데 저는 근데 의원님 그 부분 말고 우선 생태적인- 아까 한 네네.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우리 불꽃놀이 하는 것은 행사의 컨텐츠 일환으로 뭐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폭죽은 거기 그 우리 달집들 있잖아요. 네. 그 달집에다가 같이 폭죽을 해서 효과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김찬수 소장님께서 불을 놓게 해서 하면은 계속 생존하고, 또 불을 계속 놓으면은 생존하지 않는 식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4개 종목 중에 3개는 불을 놓으니까 생존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 만천평에 대해서 네. 만천평이 아니라 만천평방미터 네. 축구장 한 3.5배 이 네. 면적에서 이런 그 환경을 논하는 것도 뭐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가지면은 단 100평을 가져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경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뭐 얘기도 있지만 과학적 데이터라든지 여기에서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든지 여러 결과가 나오거나, 또 우리 들불 축제장에 관람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피해를 입었다. 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논할 가치가 있지만은 네. 저는 그 작은 면적에서 또 짧은 시간에 그건 이루어지는 거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논하는 것은 좀 무리다. 무리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대기 환경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질 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화약이나 그 석유 등 그 유기물을 써서 이게 땅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뭐 타서 제가 좀 존재를 해서 그 식물에 문제가 있을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환경에 지질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해요. 여러 가지 연구 데이터들은 사실은 그게 가장 이게 큰 상식적으로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우선은 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두 쪽에서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좀 너무 계속 단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뭐 저희가 합의를 봐서 정리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예, 우선은 그렇죠. 생태적 영향에 대해서 찬성 반대 쪽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좀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넘어가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김찬수 소장님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제주도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제주도 분들이라 잘 아시겠지만은 이 유목 문화가 아니고 이 목축 문화거든요. 네. 이제 목축이라고 하는 문화는 이 유목과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유목 국가인 경우는 산불을 많이 냈는데, 그거는 뭐냐면 목초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거는 뭐 고의적으로 막 불법적인데 그 나라에서도. 근데 제주도의 목축 문화는 이렇게 이제 싱싱한 풀을 나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생산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그 방해불을 놉니다. 그렇게 하고, 방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맘대로 놓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또 방화선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하고, 그런 그 목축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현재의 그 들불 축제가 그런 목축 문화의 연관성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 저는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걸 계속 하자라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과연 그러한 문화를 전통으로 계승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냐, 콘텐츠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달집 태우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그 석유라든지 여타 장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 뭐 연대라든지 도대불이라든지 이게 방해불 네. 말고도 불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뭐 우아자작하게 그렇게 화려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좀 스토리가 있는 문화적인 거. 야, 우리가 이런 축제를 겸해 가지고 옛날 문화를, 공동체의 그 여러 가지 장점을 후손들한테 아니면 대내외에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가만히 되었다라면 논의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막연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축제화하면서 또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그런 아쉬운 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소장님 말씀은 이 들불축제가 문화적으로 좀 의미 있으려면 전통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잘 복원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다라는 네. 말씀까지 좀 해주셨고요. 네, 고 의원님. 네. 이
축제를 이렇게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은 그 우리 세시풍속이죠. 제주도에 네. 세시풍속을 형상화하신 것이다. 이걸 지속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건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런 이 세시풍속을 여러 가지 시기적인 것을 한번에다가 이렇게 복합해서 형상화시킨 콘텐츠를 만들어낸 축제다. 네. 그건 뭐냐면 아까 같이 우리가 목장 가두기라든지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함축했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에 우리 그 도민들이 갖는 그 세시 문화 네. 그다음에 또 유교적인 문화도 들어가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은 이 무사안녕이라든지 기원하는 그 요런 것들을 합상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우리 그 불꽃놀이라든지 현대에 맞는 축제를 가미를 해서 축제를 집중시켜서 또 우리 어떤 관광객들이 정말 어떤 본심을 열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일부 좀 기간을 바꾸면서 네. 그 정월대보름 그 들불축제 이 달집 태워야 되는데 한 15일 당 지나버리면 그게 그 달집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 들불 축제가 전통 문화를 잘 계승했는데 시기를 예. 바꾸면서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기를 그렇죠, 변경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근데 네. 의원님 말씀 안에 사실은 이 들불 축제의 목표가 이미 드러났어요. 이게 관광을 목표로 한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걱정하셨듯이 제주의 전통 문화인 목축 문화를 이렇게 재현해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들었고요. 아, 그래요? 제 고향도 네. 중산간입니다. 예, 예, 중산간이어서 봄 되면 뭐 소들 이렇게 예, 예. 목장지대로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런 경험 많이. 목장 가두기도 알겠네요. 네네. 아무튼 많이 따라 다녀봤고요. 그런데 가시나무도 그렇고 제가 돌담도 지금 정리하고. 들불 축제를 예. 보면서 이것이 제주의 전통 목축 문화 방해불 예. 놓기의 전통 문화인이 받아들여라.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건 얘기해왔던 문화는 화약이나 인정해야죠. 뭐 이런 거 사용하는 반환경적 방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이 방해불 전통은 마을의 공동체 바람 없는 날을 선정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설치들을 해놓고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전통 문화였지 지금처럼 이런 거대한 규모로 온 산에 불을 놓으면서 저는 탄소 배출 정말 많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뭐 경험했던 분들이 계속 걱정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들불축제를 진행하는 것을 전통 문화라는 말로 납득이 정말 도저히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로 전통 목축 문화를 계승하고 싶다면 그 목장지대에서 목적에 맞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나 그런 아이디어들을 발현시켜내면 될 것이지요. 근데 이런 이게 뭐 식의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농경 문화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걸 축제화 시키는 것이지 콘텐츠를 시키는 하나의 섹터로 해서 관광 상품화 아니, 시키는 그러니까 것이죠. 네. 그 어떤 축제의 의미를 담는 거죠.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것도 문화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시풍속은 세시풍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옛날에 제주도는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것을 도민 또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현대식에 맞는 것을 하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부정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정말 저런 게 있었구나. 이런 네. 생각을 갖도록 해야죠. 네. 뭐 또 덧붙이면 제가 저희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 들불 축제를 세계적인 불축제로 육성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만큼은 꼭 맡고 싶다,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지가 이런 안 보여요, 상황에서 저는. 이런 기후 재난, 네. 뭐 제주에서도 농민들이 기후 위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너무 어렵고 올해도 단호박 농사 다 망치고 찰옥수수, 초당 옥수수 망치고 뭐 메밀 농사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불 놓으면서 탄소 배출하면서 혹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해서 이런 걸 들불 축제를 우리의 축제로 가져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제주의 전통 문화 많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환경 생태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이 이어져야 할 그런 계기가 사실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미안합니다. 예. 네, 혹시 뭐 다른 맥락이 아니시면 조금 정리를 조금 아니 해볼까요? 그 너무 이제 부정적인 시각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과거의 농경 문화 콘텐츠를 이게 문화로 인정을 안 하면은 뭐를 우리 조상을 인정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들불 축제로 인해서 우리 뭐 이런 기후 변화가 직접 온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동의하면서도 이게 들불 축제가 크게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두 분 말씀 속에 농경문화, 목축문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 끝으로 이 문화적 측면에서의 들불 축제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네, 저는 네. 그 기후 변화 시대에 불을 놓는 축제가 이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명분이 약한 건 맞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태적으로도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데 가치 판단의 문제고요. 그 문화적인 측면에 따르면은요, 이것을 약간 우리가 변형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2,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그 규모를 만약에 10,000평방미면 뭐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여기에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타의 방식으로 불꽃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의 그런 그 계승이라든지 제주도 이 부분은 방해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런 노력은 좀 하고 계신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뭐 이게 전통 문화다 혹은 지금 그게 무슨 전통 문화냐 또 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 좀 전통 문화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좀 문화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끝으로 이 말씀하면서 그냥 마무리 말씀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축제를 폐지했을 때 지금 만일 원탁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폐지가 되었다. 뭐 의원님 무척 싫어하시겠지만 폐지가 되었다. 폐지가 되었을 때 새별 오름 활용 문제 등 향후 과제 네. 뭐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지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산불 위험에 대해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잠깐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시면서 마무리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가 이게 우리 새별 오름이에요. 제일 가까운 곳이 883이다. 네. 이달봉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가 한 1.5km 있는 북돌이 진오름. 그 나머지 세 개들은 한 3k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림 지역이 아니라 우리 아까 같이 목장용지다. 네네. 초지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그 홀로선 오름이고 또 한라산 국립공원하고는 한 10km 이상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을 놓게 하면서 산불에 대한 그 어떤 리스크가 크진 않는데 여기 그 선정을 할 때부터 이런 것을 조심해서 땅들을 공적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네. 우리 성이시돌 목장이었었는데 이것을 들불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주변 일대를 우리 공유지도 많았거든요. 군유지가.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축제장으로 이렇게 개발해 왔는데 지금 그 축제장 주변에 보면은 주차장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제주도에서 어떤 그 역외 세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차장들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이 캐피탈 조성으로. 그래서 네. 연간 한 1,800억 정도 네. 세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들불 축제장을 이용했던 시설들을 우리 도민들이 단체라든지 하면서 오름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불 축제
축제가 끝나더라도 그 일대는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들불 축제가 없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 그건 뭐냐면 들불 축제는 북제주군에서 한 10년간 하면서 제주 도지사 시장이 아니에요. 네, 일단은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지사에게 넘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폐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폐지는 수기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견은 낼 수 있지만은 결정은 도민이 수용성, 도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기형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은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예.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김정민 위원장님. 네. 마무리 말씀까지 사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그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주의 오름들이 목장이 되기 전에 이전의 풍경도 사실은 있습니다. 고려 말에 몽고의 침략을 받고 방목지로 제주가 선정이 되면서 나무들 다 베어지고 그때부터 불이 놓아지면서 초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면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목지로 더 규모가 커지면서 해발 600m 이상이 그렇게 대규모의 초지들이 조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지금 제주의 풍경과 물론 다를지언정 지금 이 새별 오름에 그 주차장에 혹은 뭐 그 오름에 숲이 정말 들어찬 모습을 좀 상상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이산화탄소도 많이 뭐 흡수하겠지만 과연 그런 자연적인 모습이 복원되었을 때 제주의 모습은 풍경은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들불축제 폐지와 뭐 존속을 떠나서 당장 그 새별 오름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년 동안 어느 만큼 훼손되고 어느 만큼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이 들불 축제가 약간의 그 규모라든지 형식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문화적인 측면이 또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들불축제 존폐 논란 토론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탁회를 앞두고 들불축제 존폐 논란 오늘 살펴봤는데요.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 혹은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축제, 들불축제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축제의 방향을 도민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